탐나는 제주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계속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8월에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매거진을 가져왔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요즘에는요, 예전에 비해서 이 매거진의 종류와 폭, 그리고 내용이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깊이도 남다르고요. 또 종류마다 보는 맛이 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거진은요, 도시 탐사 매거진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전기 간행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예를 들자면요. 한옥마을로 알려진 전주 있잖아요. 네. 이 전주를 걷는 도시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서 전주를 새롭게 이해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대안적인 도시의 삶을 다룬 이야기가 돋보이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호주 멜버른 친환경 도시의 레퍼런스 편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특색을 좀 불러일으켜 주는 책이네요. 네. 매거진, 전기 간행물 하지만 쉽게 말해 잡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주는 매거진.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이제 호주 멜버른이라면 남반구의 북유럽으로 불리는 곳인데 사실 여기가 좀 유럽다운 모습이 굉장히 많아서 유럽식 풍의 건축물들이 많아서 여심을 자극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친환경적인 도시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호주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맞습니다. 유럽의 어떤 호주의 작은 유럽이다 네, 라고 맞아요. 불리기도 네. 하고요. 또 호주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기도 하죠. 예, 특히 멜버른은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형성된 도시인데요. 이 빅토리아풍의 건물이 아주 많고요. 이를 아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 각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서 호주의 유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멜버른, 유럽적인 모습만 특징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무척이나 친환경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기후 위기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서 네. 와, 이거 지구가 큰일 난 건 아닌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오늘은 기후 위기를 늦추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실천적 대안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책에 소개된 이제 몇 가지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책에 나온 모든 부분이 정말 눈여겨볼 만한 네.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인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하면서도 또 지금 제주에서도 실천 중인 것들을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컬 마켓인데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지역 시장 정도가 되겠죠. 이 멜버른은 빅토리아 시대에 세워진 도시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대도시였지만 지금도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아주 다양한 마켓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 곳곳에 오래된 시장들이 있는데요. 제주의 5일장 같은 곳들인 거죠. 하지만 이 멜버른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바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푸드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푸드 마일리지 정확한 개념은 생각나지 않는데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까지의 그 거리를 마일리지화해서 제로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곳. 네, 이 맞습니다. 맞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풀어드리자면요. 네. 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식품들이 생산지를 떠나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계산한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원산지가 멀수록 푸드 마일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살충제나 방부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좀 몸에 안 좋겠죠. 반면에 이 원산지가 가까운 그러니까 이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경우에는요. 탄소 배출량이 적고 또 신선한 상태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멜버른의 지역 시장들은 이 푸드 마일리지 제로에 가까운 지역의 식품들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도요, 푸드 마일리지 제로를 꿈꾸면서 소규모 로컬 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올바른 농부장, 또 자연 그대로 농민 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식재료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식재료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뭔가 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일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과 밀접히 관련한 제품, 바로 네. 생필품이 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요새 제주에 빈티지 마켓이 그렇게 유행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빈티지 마켓, 약간 뭐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뭐 중고 마켓 이런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중고 마켓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물건이 되는 개념으로 낡은 물건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가게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게는요, 한번 생산된 물건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이 지속 가능한 자원의 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깊고요. 이 멜버른은 또 로컬 푸드 마켓뿐만 아니라 빈티지 마켓도 무척 활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리필 문화도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멜버른에서는요, 세제, 간식, 생필품 등 많은 품목의 리필 가게가 있고 또 리필 용기 역시 재사용 용기를 이용하는 등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재 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그만큼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이었죠. 최근 7월 달, 지난달이었는데요. 전국 최초로 제주시청과 또 도서관에서 세제 리필 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좀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제주에서도 리필 문화가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아봅니다. 네, 저도 그 호주의 한 마켓에서 이렇게 식료품 같은 것들을 다 통에 담아서 종이 가방에 직접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기름 네. 같은 것도 내가 가지고 유리병에 담아가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리필 가게도 제주에 도입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워낙 이제 풍족하게 지내온 세대라서 안 그렇죠. 쓰면 그냥 버린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안 쓰면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쓸 수 있게 이 빈티지 마켓을 활용하면 자원의 낭비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멜버른 또 어떤 방면에서 친환경 도시의 면모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건축물. 건축물 자체도 친환경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네. 이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면 사실 뭐 재료나 원료가 좀 친환경적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약간 건물 자체가 스스로 숨을 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너무 재밌죠. 에어컨 없이도 이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멜버른 시의회 이청사인데요. 이 건물은요, 아프리카 흰개미의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내서 건축물로 탄생한 건물인데요. 아프리카의 흰 개미들은 무려 9m의 높이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비밀 공기 순환 구조로 지은 덕에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흰개미 집의 이런 대류 순환 원리인 어떤 핵심인 어떤 공기를 활용해서요. 청사에서는 물을 재활용하는데요. 바로 빗물입니다. 네. 네, 이 자체 정수 시설을 갖춰서 건물에 유입되는 물을 대부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빗물을 모아서 조경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지하에 차갑게 식힌 빗물을 이용해서 이 건물 꼭대기까지 차가운 빗물을 분사해서 냉방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서 일사량에 따라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차양막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덕분에 이 건물은 연중 평균 24도를 내내 유지한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에어컨 없는 더위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쵸, 네. 도시는 여름이면 이제 뭐 에어컨들을 막 켜대기 때문에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높은 온도와 또 아스팔트로 인해서 도심 자체가 뜨거워지는 열섬화 현상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 자체로 게다가 이제 빗물을 재활용해서 냉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요, 고작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물 부족 시대에 지하수나 담수를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친환경 건축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효과를 받는지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로 인해서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무려 87% 가까이 줄어들고 전기 사용량은 82%, 물 사용량은 7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건물 하나만 잘 지어놨을 뿐인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제주에서도 좀 더 이런 모델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는 이제 지하수 의존도가 무척 높아서 지하수를 아껴 써야 하는데 반면에 또 강수량은 무척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하로 스미질 않고 그냥 흐르는 빗물이 많은데 모아서 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친환경 건축하면 싱가포르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마침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다고요? 네, 한켠에 이제 곁들여서 같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하면 또 도심 속의 숲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네. 책에서는 이 멜버른 시의회 청사에 이어서 싱가포르의 파크로얄 호텔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수직으로 밀도를 높인 정원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건축가들의 필수 답사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요, 1970년대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태 도시에 정말 열심인 곳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그래서 이 파크로얄 호텔처럼 수직 정원을 조성하거나 공중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호텔의 입장에서는 객실수가 많을수록 이윤이 좀 남을 텐데 이 파크로얄 호텔은요, 객실수 대신에 녹지 비율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것이 이 호텔만의 강점이 되어서 전 세계 투숙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의 라이프 스타일과 친환경이 만나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도심 안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보이니까 네.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생태 친환적인 이 싱가포르 조용하고 깨끗하면서도 싱그러운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같은 섬나라인 싱가포르와 제주 좋은 점은 좀 서로 적극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제주에서 최근 많이 언급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실려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현재 이 제주도정은요, 수소에너지를 적극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주시 전 도심의 균형 발전과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 감축, 교통약자 배려 등을 위해서 트램 논의를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램은요, 유럽에서는 역사가 긴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자동차가 활발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도시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멜버른은요, 예외로 지금도 500여 대의 트램이 아직도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리는 이 느린 대중교통 수단이 멜버른의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트램에 최적화되게 도시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과 또 도심지 트램 이용비가 무료라는 점, 또한 도심지를 벗어난 곳은 고속 전용 트램을 운영하는 등 이 멜버른의 역사와 도시구조, 도로 상황 혹은 교통량, 생활 방식 등이 다 녹아있기 때문인 건데요. 제주에서도 이 트램을 좀 도입을 할 때 이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짧게 제주 현재 이슈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에요? 네. 네. 이 책 자체는요, 기후 위기를 좀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요,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조그만 힘을 보태면 충분히 실천 가능한 그런 대안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멜버른은요, 멜버른답게, 그리고 또 제주는 제주답게 친환경 정책이 좀 많이 펼쳐지고 시민의식도 그렇게 고양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